안녕하세요. 종수돌입니다. 오늘 5월 10일 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55%, 코스닥도 0.55% 하락 마감하였어요. 오늘 아침부터 좀 많이 눌렀다라고 좀 볼 수 있죠. 어제 미국 시장이 또 미친 듯이 쳐 빠졌죠.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너무 많이 울거먹어요. 뭐 그만큼 뭐 나올 게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억지로 뭐 쳐민다.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한 50%,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요, 50% 이상씩 빠진 종목들이 분명히 있지만 어 아직도 위에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눌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므로 우리 시장도 당연히 영향을 받았고, 그로 인해 또 뭐 손절 물량과 신용 물량이 오늘 좀 많이 털렸을 거예요. 어제도 이런 말씀 드렸죠. 코스닥 장 막판에 두고 외놈들이 끌어당겼더라. 그전데 오늘 시가부터 바닥으로 이 마지노선 자리였죠. 어느 정도. 그 자리를 만들어 놓고 쳐민 다음에 쭉 끌어당겨요. 왜? 닿을 수 있는 자리까지 다 닿은 거예요.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되죠. 자, 코스닥과 코스피 그림을 보면 이평선에 받은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35일선을 지지받았고, 기존에 뭐 많이 밀리면 2550포인트, 코스닥은 840에서 30포인트를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냥 그런 부분을 확인한 거예요. 이 자리 다시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코스피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코스닥 따라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종목별로 상이하게 움직였다라는 거고, 아침에 뭐 어제 러시아 전승절이었죠? 전승절 뭐 전면전을 선포한 것도 아니고 종전 선언을 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 애매하게 푸틴이 행동을 한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나마 이 비료, 사료 곡물 종류들을 좀 더 많이들 생각들을 했었을 수도 있을 부분인데, 뭐 소문난 장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부분과 또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사실 원자재 가격도 다 같이 빠졌거든요. 왜? 시장이 개폭 나가면 투자라는 거는 누군가가 사줘야만이 그거에 대한 값어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시장 자체가 그지 같아갖고 패닉이 오고, 아 정말 뭐 약세장이 아니라 이건 정말 대폭락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손절을 하고 더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모든 종목이 다 주저앉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아침 같은 비료 사료주들이 뻥 뜨니까 오전까지 버티다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또 올라오니까 그냥 주저앉혀버리죠. 요때와 똑같은 흐름이 또 나왔어요. 요때와 똑같은 흐름이 어디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럼 비료 사료주들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혹은 인플레이션을 인해서 기후변화도 있죠. 분명히 주목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주목이 벌써 끝난 거냐, 아니면 그거를 이용해서 개인들한테 다 물건을 떠넘기고 지들은 빠져나가는 흐름이냐, 얘 관점이거든요. 더 이상의 이제 마지노선은 없는 자리예요. 아무리 신규 투자를 하고 혹은 기다려주고 하더라도. 자, 어찌됐든 오늘 시장 일단 반등은 나왔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단기 바닥권에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 뭐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래나 저래나 미국도 우리나라도 이번 주 옵션 만기일이다. 그러면 그 안에 결론을 지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 이틀 더 하락
처했다가 올라올 거냐, 아니면 이제 자리 잡아서 어느 정도 예상된 흐름으로 움직여 줄 거냐의 관점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리 현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잘 못한다라는 거. 이랬든 저랬든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코스닥은 865포인트 위로 안착하는지 체크하시고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는 2620포인트 위로 안착을 하는지 체크하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랄게요. 어찌됐든 오늘의 이 자리를 요렇게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 올라왔다가 분명히 한 번 더 눌러서 쌍바닥 혹은 짝꿍댕이 패턴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들어 올릴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죠? 어느 정도 안심할 때 또 한 번 흔들어요. 그게 걔네들이에요. 왜? 지들이 물량을 사야 되니까. 솔직히 위에서 털어낸 거에 비해서 산 물량이 얼마 안 되잖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도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거고. 그죠? 코스피 같은 거 오늘도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거고. 그래서 코스닥은 어느 정도 지들이 사긴 샀지만 뭐 그렇게 수급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과 하루 종일 들었다 놨다만 하고 있죠. 하루 종일 들었다 놨다 하고 아침에 강하게 쳐올린 거 순식간에 누군가가 엄청난 물량을 훅 던져버려요. 그럼 훅 밀렸다가 다시 요 던진 놈이 밑에서 주워 담지 않는 이상은 요지랄 하는 거고, 주워 담는 놈은 또 요지랄 했다가 뭐 요지랄 했다가 이런 시장이라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시장이에요. 차라리 매매를 쉬는 게 낫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박스권 이제 하단을 다시 또 찍은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예전 뭐 지수 영상은 주말이었나요? 저번 주 주말이었나? 저저번 주 주말이었나? 지수 영상만 찍어놓은 거 있죠? 그 영상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다 나왔던 내용이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시장이 움직였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와서 오늘 사료주들이 다 움직였죠. 움직였는데 솔직히 좀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죠? 아침에는 갭은 대주산업을 띄워놓고 아침에 미래생명자원이 치고 올라왔다가 걔가 뒤지면서 누가 올라와? 한일사료. 그러니까 원대장이 다시 기어나온다라는 거죠. 그만큼 얘는 많이 털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개인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털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파동의 그림은 어느 정도 다 그려놓은 자리인 거고요. 요 위에서 지지받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밀었다가 그 다음날 빠르게 끌어당겨 오면서 오늘 같은 자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오늘 또 9,500원대가 단기 저항이 되는 부분이죠. 그 자리를 쳐맞고 밑꼬리를 살짝 달긴 했는데 이랬든 저랬든 오늘 장중에 무지하게 흔들어댔거든요.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수급 넣어놓으면 그대로 눌러버려요. 수급 넣어놓으면 누르고 수급 넣어놓으면 누르고 수급 넣어놓으면 누르고 그러다가 다시 눌렀다가 마지막에 또 축 땡겨 오르고 이게 그냥 가지고 논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시장 자체를. 이 비료 사료주 같은 경우는 호가창을 지들이 그냥 가지고 놀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글쎄요, 아직 끝났다라고 좀 보기는 애매한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이거 갈 거다 라고 하기에는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냐? 분명히 테마가 형성된 건 맞다. 그리고 이 비료, 사료, 곡물주들이 상승하고 있고 그만큼 가격이 인상되는 것도 맞다. 그러면 누군가가 혜택을 볼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혜택 볼 종목들은 그닥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죠? 뭐 과자값을 올리고 뭐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손해가 감수가 되든 아니면 매출량이 주는데 단가를 올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지만 그건 지들이 하는 일이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가도 되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요렇게 그냥 주저앉아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자리는. 그죠? 그게 참 애매하고 어렵다라는 거죠. 시장 자체가. 그리고 시장 자체가 돈이 없으니까 이 종목까지 올려줄 이유가 없다라는 관점이에요. 지금 계속. 분명히 이 종목 지수가 빠질 때 올라갔던 역행 종목인데 지수가 빠질 때도 빠져. 지수가 오를 때도 빠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디? 고점을 찍었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바닥을 찍었고 고점을 찍었고 거기에 대해서 50%에서 60% 정도 조정을 받고 나니까 이제 뭐다? 기술적 반등이 올라오는 자리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는 고점과 바닥 그리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11,800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해 30% 정도가 25%가 9,800원 부근인 거고 30% 정도 되는 자리가 어디예요? 1,300원 부근이에요. 즉 이 종목은 요 자리 혹은 요 자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 곡물, 사료, 이 관련된 테마군들이 더 갈 거냐 아니면 횡보할 거냐 아니면 주저앉을 거냐의 관점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오늘 확실히 얘는 거래가 많이 터졌어요. 누가 던진 거래량이든 누가 산 거래량이든 누군가는 던졌으니까 누군가는 받았다라는 관점이에요. 그게 우리 같은 개인이냐 아니냐의 관점인 거고 우리 같은 개인이라면 주저앉을 거고 우리 같은 개인이 아니라면 이 종목은 뭐 해야 된다? 이제는 8,800원 부근은 유지하는 흐름을 만들어내야 돼요. 못해도 8,750원. 요 자리 위에서 종가상 유지한다면 장중에 8,400원까지도 열려있을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8,7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흐름을 만들어내야만이 뭐한다? 1,300원에서 12,00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상승했다가 방향을 잡는다. 더 갈 거냐? 아니면 횡보할 거냐? 주저앉을 거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내일 음봉으로 또 감싼다? 그럼 뭐 이제는 그냥 쳐다보지 마라. 쳐다보지 마라. 결국엔 또 한 번 더 매꾸로 간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팜스토리도 마찬가지의 흐름이었고요. 올라오면서 결국엔 위에서 올라가던 이평이 꺾이는 자리를 쳐맞고 밀렸어요, 그냥. 결국은 그냥 뭐 거래 터졌던 자리들 매물대를 넘기지 못했다라는 거죠. 결국엔 넘기지 못하면서 쳐맞고 밀리면서 시장이 그지 같으니까 하면서 죄다 뭐 손절 혹은 익절 물량이 쏟아져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갈 때 못 가면 그냥 뭉태기 물량이 훅 던져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현재 그런 흐름인 거고요. 그럼 이젠 뭐 해야 돼요? 다시 4,350원 위로 안착하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전에 어디부터 4,100원부터 올라타는 그림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밑으로는 이제 더 이상 받아줄 자리 없어요. 얘는 3,750원 이탈하면 그냥 뭐다? 얘는 3,300원까지 밀려야만이 답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파동의 그림이 너무 애매하다는 거. 얼마나 큰 그림이고 얼마나 장기적으로 이 곡물 사료주들이 상승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요. 지금의 이 흐름대로 만들어 놓고 주가가 한 번 더 갈 거라면 정말로 앞으로 이 종목들이 주도주가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가가 빠지고 나서 이 주가를 쭉 끌어올렸던 게 뭐예요? 제약바이오죠. 처음에 마스크, 그 다음에 진단키트, 그 다음에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꽝 이런 흐름으로 쭉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 중에 계속 포함됐던 뭐 랩지노믹스, 신풍제약, 뭐 기타 등등처럼 그런 종목들이 어디서
비료사료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러기 위해선 뭐 장기화가 돼야 되는 거는 우선적이어야 되는 거고, 무조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누군가 항복을 한다면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더라도 이게 바로 회복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랬든 저랬든 이참에 뭐다? 털어먹자라는 심보로 털어먹는 거냐만 우리는 체크하면 된다. 그 부분만 확인해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상황에서 지켜야 될 자리는 이 자리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3650원까지는 상관은 없긴 한데, 솔직히 저점을 한번 만들어 놓고 또 한 차례 누르는 자리가 만들어 놓으면 이건 누를 수밖에 없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를 우리는 뭐 해야 돼? 체크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주봉상의 5일선도 아직 안 닿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자리를 유지한다면 다음 주 올라가면서 5일선이 갖다 붙는다라는 거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5일선이 올라오면서 다음 주 여기서 시가를 형성한다면 뭐다? 5일선 쳐맞고 밑으로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다? 별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당분간은 볼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딱 애매하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지금 자리 자체가 오늘 뭐 단기 저항을 쳐맞았고 이 자리를 뚫기에는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2000개 종목 중에 몇 개? 150개만 상승 중이었어요. 그 중에 50개는 뭐 ETF 뭐 기타 등등 우리가 투자할 수 없는 것들이면 결국은 100종목이라는 거예요. 10분의 1 정도만. 그럼 그 안에서 이 종목들이 상승을 하다가 결국은 다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죠. 시장에 돈이 안 쏠린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고려산업도 마찬가지로 단기 이 저항을 찍고 밀렸고요. 그죠? 똑같은 흐름입니다. 찍고 밀렸고 밑꼬리를 달고 그래도 올라왔다라는 거. 결국엔 이 종목은 6,240원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는 여전하고요. 중간값. 위로는 7,400원 위로 안착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우선적으로는 7,050원 위로. 7,050원 먼저 사수, 그 다음에 7,400원 위로 안착을 해야 또 한번 9,0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횡보하거나 주저앉는다. 라는 관점으로 이 종목도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파가 너무 짧게 나와서 그냥 이대로 주저앉힐, 글쎄요. 그게 좀 애매해요. 뭐 수급이 없어 버리니까 뭐 차트를 아무리 분석을 하더라도 수급 자체를 늘 생각이 없으면 안 간다라는 거. 그래도 위에서 띄워놓고 버티면서 뭘 만들어? 정배열을 만들어가고는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번 정도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 어느 정도 개인이 털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런 흐름인 거고요. 자, 한탑 역시도 위로 올라오면서 2,530원 안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밑꼬리 달고 밀리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랬든 저랬든 얘는 2,200원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야 흐름이 그나마 이어간다. 하루 더 볼 수 있고 그 다음 또 하루 더 볼 수 있는 흐름 만들어낸다. 위로는 2,530원 안착해야 되는 거고 밑으로는 2,200원 지켜줘야만이 횡보 혹은 한 번 더. 이해되시죠? 한 번 더 올라오면 3,2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샘표는 결국 이 자리 다 메꿨죠. 다 메꾸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여기 61,000원을 일단 유지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59,600원까지 유지를 했어요. 그 자리가 어디? 윗꼬리라는 자리죠. 이게 첫봉이에요. 첫봉. 첫봉이 무슨 말이냐?
주가를 상승시켰던 첫 봉이에요. 그냥 여기서 한 차례 올렸다가 눌러놓고 눌림목 만들어 놓고 여기서 튀었단 말이에요. 요 자리 고점까지는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눌렸을 때 요 자리까지는 확인할 수는 있지만 굳이 이런 자리까지 밀리면 얘는 오래 걸리든지 아니면 안 간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저점을 일단 확인을 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고 위로는 5일선을 회복하는지만 얘는 체크하셔라. 가벼운 놈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라 실제적으로 고점 대비해서도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많이 올라온 것 같은 느낌들이 다 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 KC피드도 일단 갭자리 메꿨고요. 4,570원 유지하는지 체크. 위로는 4,940원, 4,950원 위로 안착하는지 체크. 솔직히 얘는 슈팅이 제대로 좀 나온 게 없어 보여서 좀 애매해요. 뭐 어차피 대장을 한 번도 못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이 흐름을 유지할 거냐 이제는 좀 자리를 바꿔 갈 거냐의 기준인데 어찌됐든 이 종목은 4,500원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이 맞을 수 있다 라고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오늘 대한제당 우선주가 아침에 갭은 뜬 거는 맞는데 솔직히 못 갔어요. 그냥 뜨자마자 쳐밀렸어요. 아침부터. 기존에 똑같은 흐름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이때는 그래도 윗골이라도 달았는데 오늘은 그냥 대놓고 쳐밀었다라는 거. 기존엔 저항대라도 오늘 확인했는데 오늘은 여기 밑골이 자리를 그냥 넘어서지 못한 그림처럼 해가지고 그냥 밀어버렸어요. 결국엔 오늘 갈 생각이 없었다는 거기서 또 개인들 가지고 장난 쳤다 라고밖에 느껴지지 않는 흐름인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밑에 있는 이 추세를 유지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 내일은 시가를 좀 띄워야 된다라는 거죠. 시가를 못 띄우면 뭐해? 위로 맞고 밑으로 한 번 더 밀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밑으로 한 번 더 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단기 지지라인으로는 4,200원대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이 자리 이탈하면 무조건 얘도 뭐다? 그냥 도망가는 게 맞다. 반등이 그렇게 강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지금의 자리로는 지지 확인, 위로는 4,800원대, 4,850원대 위로 안착하는지를 체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려 태워놓고 바로 갈 거냐 아니면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낼 거냐의 기준이에요. 이해되시죠?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얘도 뭐 기대감이 좀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뭐 하는 짓인지를 모르겠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모아가는 느낌인데 박스권의 그림처럼 만들어냈다가 지금 5거래일째 그냥 다 쳐밀어 버렸거든요. 일주일 내내 밀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일주일 내내 30% 이상을 거진 30%를 쳐밀었다. 월봉과 주봉을 그지처럼 만들어놨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이 종목을 다시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강한 거래량이 필요하다. 못해도 이 정도 이상. 이 정도 이상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뭐다? 얘는 주가 못 올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위에서 내려오는 단기평선에 갖다 다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 4,400원대에서 유지를 할 거냐 그렇지 않고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을 거냐의 기준인 거고 깨고 내려앉는다면 뭐다 얘는 그냥 오래 걸린다. 결국엔 그냥 단기적으로 지들이 헤쳐먹고 나간 거 매집이 아니라 헤쳐먹고 나간 거고요. 털고 나간 거고
그렇지 않고 4,400원 위에서 그래도 유지해준다면 뭐다? 한 차례 얘는 향후 큰 그림 한번 그려볼 수 있다. 현재 자리를 저는 요 자리를 보거든요. 신풍제약처럼 요런 자리로 봐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러다가 이슈를 붙여서 날아갔는데 그죠? 여기서도 날아갈 때 어때요? 거래량이 확실히 더 터지죠. 그렇지 않으면 못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왜? 매물만 잔뜩 쌓아놨으니까. 정말 이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 아니면 그러지 못할 거냐는 뭐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저 종목이 만약에 저렇게 그러니까 식품제약처럼 그림을 혹시나 그릴 수 있다면 어디죠? 아 여기군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뭐다? 이지바이오도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일단 주봉상 단기 지지라인에서 일단 지진 받았거든요. 5,450원 지진 받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더 이상 추가 하락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많이 밀려도 5,400원 5,400원 이탈하면 그냥 날새는 차트 5,000원 한번 깨야 횡보하다가 다시 자리 잡는다.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린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버텨준다면 이랬든 저랬든 한번 올라올 거고 대신 올라올 때 못해도 거래량 2 이상은 터져줘야만이 한 차례 슈팅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거래량을 늘리면서 주가를 또 한번 끌고 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봉상 사실상 눌러놓고 들어 올리는 자리가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애매하게 자리를 그냥 만들어 버렸거든요. 애매하게 자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이지 홀딩스가 튀어 오르면서 얘를 끌고 갈 거냐? 그러지 못할 거냐는 뭐 조만간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그림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들 힘드실 거고 이제 투자를 하기 솔직히 꺼림직할 거예요. 저도 뭐 주식시장을 많이 뭐 그래도 겪어봤는데 요런 시장은 정말 짜증나고 더러워요. 뭘 투자할 게 없어요. 그죠? 뭐 내가 공매도 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근데 습관이라는 게 있어서 안 할 수는 없고 투자를 그냥 쳐다만 보는 것도 스트레스 받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뭐 회원 관리도 해야 되다 보니까 쳐다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받아요. 이럴 땐 그냥 차라리 주식시장 HTS 꺼놓고 그냥 딴 일 하세요. 그러다가 한 뭐 이제 뉴스에서 뭐 시장이 좀 나아진다라고 하면 그때 보세요. 그리고 그때 파세요. 이해되시죠? 아무튼 다들 오늘 고생들 하셨습니다.